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퍼페추얼 반드, 영구사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구사체는 아주 긴 만기, 그러니까 뭐 100년짜리, 뭐 200년짜리, 아니면 아예 만기가 없는 영구적으로 없는 채권일 수도 있는데, 주로 이제 내 수명보다도 잔존 만기가 길면 그걸 편하게 영구사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기가 힘든 형태의 채권인데요. 이 장기채 시장 자체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장기채 시장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AA 등급 받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무보증 채권이 그렇다는 거고, 보증이 들어가면 AAA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컨트롤 리스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재무적 리스크에 이상하리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를 하나만 들자면 바로 장기채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요, 장기채를 많이 운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처럼 유동사채나 혹은 유동성 장기부채 항목이 재무제표상에서 시도 때도 없이 툭툭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장기채와 더불어서 내부적인 현금 흐름을 통해서 자금이 조달된다면 사실상의 부도 위험은요, 크게 낮아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부도가 뭡니까, 부도가? 이자를 못 갚아서 부도 나는 법은 없어요, 거의. 원금을 못 갚아서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금융위기는 대개 10년 전의 주기로 늘 우리 곁에 찾아오는데, 아니 하필이면 돌아오는 채권이 많은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다면 여지없이 부도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기업들의 현실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로서는 3년 정도면 장기채에 속합니다. 5년이 넘어가는 채권 글쎄요, 별로 없어요. 국민주택 채권, 지하철 채권 이런 것들, 이런 국채 개념의 채권 말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시장에서 아무리 이름값이 있는 정말 아주 유명한 회사라고 할지라도 AA 등급 이상을 쳐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매년 많은 양의 채권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돈을 설령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수년 이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높은 등급의 신용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영구사채라고 하는 것은 평생 원금 상환이 필요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만 주는 일반적인 우선주와 다름이 없겠죠. 채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만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갚아야 하는 원금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년 만기야. 그래서 적어도 100년 동안은 원금 상환을 걱정하고 어떤 현금을 마련해둘 이유가 없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영구사채는 채권으로 보지 말자. 이건 자본금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어떤 회사의 유동성 위험을 관찰하거나 혹은 장기적인 상환 능력을 따지는 이유가 결국 뭡니까? 갚을 돈에 대한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니? 이걸 살펴보자는 취지잖아요. 당연히 지금 당장 갚아야 될 위험이 없다면 설령 이마에 채권의 명찰을 달고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채권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간혹 이자도 못 갚아서 부도가 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채권들이 모두 100년 이후에 갚아야 될 채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는 유동성 위험에 빠지거나 장기 지불 능력에 대한 의심을 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설령 시장이 갑작스러운 금융위기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자만 갚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우선주를 오히려 주식이지만 채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를테면 환매 조항이 들어있을 경우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일단 환매부 조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이게 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 주식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주식을 현금으로 다시 바꿔주는 조건이 붙어 있단 말인데요. 궁금하죠? 아니
주식이라는 게 언제든지 시장에 팔아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데 왜 그걸 갖다가 다시 현금으로 바꿔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따박따박 이자가 나가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주가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면요. 그 우선주를 보유한 사람에게 현금으로 되살올 수 있는 조건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보유자가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감채 조항이 붙어 있어서 발행되는 채권도 있어요. 어쨌거나 일정한 시간 이후에 무조건 현금으로 바꿔줘야만 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것이 주식이라고 하는 탈바가지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채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자주 환매부 우선주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얼마든지 어떤 회사의 이익을 크게 부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당하고 이자는 근본이 완전히 달라요. 배당은요, 이익의 일부죠. 이자는요, 결국 그 회사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주도 주식의 명찰을 달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것으로 나가지만 사실은 이게 이자잖아요. 이자 비용이잖아요. 실제로는 이자 비용이 나가는 것이지만 그 이자 비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회계적으로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허가된 사기 행각처럼 보이는데 왜 사람들은 이걸 모른 척할까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정말 많아서 그래요.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 2018년 여름 핀테크의 장료로 탄생했던 K뱅크, 카카오뱅크 같은 것들은 요 4% 룰의 규제 때문에 모 회사로부터 자금 수여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럼 돈 없이 장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법을 어길 수도 없고. 하지만 인터넷 은행도 결국은 은행인지라 채권을 잔뜩 발행해서 재무 구조를 악화시킬 수도 없죠. 그럼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핀테크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선택합니다. 상환 우선주를 잔뜩 발행해서 필요한 자금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자 비용이지만 회계적으로 감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재무제표를 근사하게 위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회사 분석을 제대로 하시려면 이름 따지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채권과 주식을 결정하는 기준은 오로지 현금 흐름뿐이에요. 현금이 반드시 일정 기간에 나가야만 한다면 그것은 주식의 탈바가지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채권으로 치환해 놓고 다시 계산하십시오. 채권의 명찰을 달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생애에 원금이 나갈 일이 없다면 그건 주식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아요. 환매 조항이 있는 주식을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다면 그 행사 기간이 도래했을 때 유동성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